안녕하십니까. 삼성미래여성병원TV 김강현입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당뇨는 크게 보면 임신해서 생긴 임신성 당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전부터 있었던 당뇨병 임신도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 임신은 전체 임신의 1%가 채 안 됩니다. 0.4% 정도 되니까 이걸 임신 전에부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 채널을 보실 게 아니라 당뇨를 전문으로 하는 내분비 선생님과 치료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래 당뇨가 없었는데 임신해서 생긴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전체 임신의 5에서 한 10% 정도의 빈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편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는 임신 초기에 혈당으로 검사를 하고요. 임신 초기에 혈당이 정상인 경우에 나중에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그때는 50g 당 부하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50g의 당을 먹고 1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혈당은 140 이하가 정상이고 140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 바로 임신성 당뇨라고 확진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100g의 당 부하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g 당뇨 부하 검사의 당 부하 검사 때는 반드시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고요. 금식 혈당을 측정하고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그렇게 4번 측정해서 이 4번 중에 2번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우리가 임신 당뇨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공복 혈당이 105가 되지 않는 임신성 당뇨를 A1이라고 얘기를 하고 105가 넘어가는 임신성 당뇨는 A2라고 얘기합니다. A1, A2가 왜 중요하냐면 A1은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1인 경우는 일반적인 식이 조절, 운동 그렇게 치료를 하시고요. A2인 경우는 내과 내분비 선생님의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A1은 대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임신성 당뇨가 없는 산모와 비슷하게 똑같은 경로를 거치고 합병증도 잘 유발되지 않지만 A2인 경우에는 임신성 고혈압도 잘 동반되고요. 거대한 경우도 많아지고 양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A2인 경우에는 비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고혈압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체중 관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2인 경우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32주부터는 적극적으로 태동 검사를 통해서 아기 상태를 파악하고요. 양수가 혹시 늘어나진 않는지, 아기가 거대화가 되진 않는지 열심히 진단 추적해서 파악합니다. A1과 다르게 A2인 경우에는 태아에 있어서도 거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출산 후에도 태아에 저혈당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신생아실에서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A2인 경우는 조금 일찍 이게 자궁 내 태아 사망 빈도도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38주가 넘어가면 이른 시간에 진통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유도분만을 한다거나 아니면 태아가 너무 커서 출산할 때 태아의 손상, 특히 쇄골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팔로 가는 그 신경 손상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특히 태아의 몸체가 많이 큰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신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약하자면 공복 혈당이 105가 넘지 않는 A1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식이 조절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공복 혈당이 105가 넘는 A2는 인슐린 치료도 필요하고
고혈압을 생기는지, 또 양수 과다가 생기는지, 태아 크기가 많이 커지는지 아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산모분이 비만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임신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